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넘기지만 사실은 우리 건강의 적신호가 될 수 있는 단백뇨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저는 건강 전문 크리에이터로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 신호들을 쉽게 풀어드리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백뇨가 어떻게 우리 신장 건강에 중요한 경고 신호가 되는지, 그리고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중반부에 소개해드릴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식재료 4가지는 정말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기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소변 담백 항목을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유독 많이 생기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이런 신호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성인 5명 중 1명은 알게 모르게 단백뇨를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중 약 60%가 자신의 상태를 모른 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죠.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는 현상,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런 단백뇨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먼저 단백뇨 PROTEINURIA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단백뇨란 혈액 속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는 현상인데요. 사실 우리 몸은 하루에 약 180ml의 혈액을 신장이 걸러주고 최종적으로 12ml의 소변을 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과 같은 필수 영양소는 거의 다 재흡수되어야 하는데,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 사구체가 망가지면 그중 일부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180L라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일반 성인 욕조의 물량이 약 200L 정도인데, 여러분의 신장은 매일 그만한 양의 혈액을 완벽하게 정화해내는 놀라운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정밀한 필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단백질이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단백뇨의 종류. 미세 단백뇨 소변 검사상으로만 확인되는 단계로 하루 30-300mg 정도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아직 눈에 띄는 증상은 없지만 이미 신장에 미세한 손상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환자라면 이 단계에서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백단백뇨 하루 300mg 이상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상태로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소변 거품과 함께 얼굴이나 발목 부종 같은 증상이 동반됩니다. 이 단계는 신장 손상이 더 진행된 상태로 볼 수 있어요. 특히 후자가 나타나면 이미 신장 기능 손상이 꽤 진행된 상태로 봐야 합니다. 단백뇨 방치는 혈관 내 단백질 저하 혈장, 삼투압 저하 부종 얼굴, 다리 거기서 그치지 않고 혈압 상승, 심혈관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혈관 속 단백질은 일종의 자석 역할을 해서 수분을 혈관 안에 머물게 합니다. 이것을 삼투압 효과라고 하는데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이 자석의 힘이 약해져서 혈관 속 수분이 주변 조직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눈 주변과 발목의 부종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중에 혹시 아래 질문에 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 눈꺼풀 부종이 심하다. 짠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다음날 붓기가 심해진다. 피곤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최근 소변색이 진해지고 양이 줄었다. 가끔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오래 지속된다. 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단백뇨는 초기에 발견하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가역적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그 결과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변의 거품은 신장에서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소변 거품, 우리가 흔히 소변에 비누기소프 버벌과 맺힌다고 표현하죠. 그게 단순히 세정제 잔여물이 아니라
단백질과 만나 생기는 과학적 현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백질은 물보다 표면 장력이 낮아 거품을 더 잘 유지시키는데 신장 여과막이 손상되면 이 단백질이 소변 속으로 빠져나오면서 거품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물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순수한 물은 표면 장력이 높아 거품이 금방 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같은 계면활성제가 있으면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져 거품이 더 오래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소변에서는 거품이 금방 사라지지만 단백뇨가 있는 소변은 마치 맥주 거품처럼 오래 지속됩니다. 거품 관찰 팁.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5초 안에 거품이 사라지지 않으면 의심. 하루 2번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체크. 특히 아침 첫 소변의 거품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소변을 본 후 변기를 바로 내리지 말고 1015초 정도 지켜보세요. 물을 많이 마신 직후에는 소변이 희석되어 거품이 덜할 수 있으니 평소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호를 못 본 척 지나치면 우리 몸은 탈수체액 소실화 부종액체 과잉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나중에는 피로무력 감심욕 부진 등 전신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60대 이상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상 사례 소변 거품을 자주 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8배 더 많이 고혈압과 부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가 만난 한 50대 남성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2년 동안 소변 거품을 무시하다가 갑자기 발생한 심한 피로감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이미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 수준으로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소변 거품이라는 초기 신호에 빨리 반응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건강 손실이었죠.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도 소변 거품 신장 건강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세요.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소변 거품은 반드시 병원 검진을 통해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으면 돌이킬 수 없다. 신장이 망가지면 생기는 일. 자, 이제 만약 단백뇨가 방치되어 급성 신부 전원 뮤트 리널 FAI로 또는 만성 신부전 크라닉 키드니 디지즈 CKD 단계로 진행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급성 신부전 원인 탈수약물 심한 염증 등으로 갑자기 발생. 증상 소변량 급감하로 400ml 이하, 고칼륨 혈증 심장 리듬 이상. 위험성 방치 시 4872시간 내에 생명 위협 가능. 치료 수행 요법, 약물 조절, 심할 땐 응급 투석. 실제 사례 한 30대 여성이 다이어트 약과 과도한 운동으로 심한 근육 손상과 탈수가 발생해 급성 신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3일간 응급 투석 후 다행히 회복되었지만 미리 수분 섭취와 적절한 운동 강도 조절만 했어도 예방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만성 신부전 단계별 EGFR 사구체 여과율 감소 진행 과정 12단계 경증 중 등도 EGFR 60-89 증상 거의 없지만 혈액 검사에서 이상 발견, 혈압 조절과 식이, 요법만으로도 진행 늦출 수 있는 황금기. 3단계 중등도 EGFR 30-59 피로 부종 가려움증 시작. 소량의 단백뇨 나타남. 아직 적극적 관리로 호전 가능. 4단계 중증 EGFR 15-29 빈혈 고혈압뼈 약화. 식이, 요법 필수. 삶의 질 저하 시작. 5단계 말기 EGFR 15 요독증, 심한 빈혈, 전신 부종, 투석 또는 이식 외 선택지 없음. 생활 변화주 3회 투석, 엄격한 수분식이 제한, 여행 직장 생활 어려움. 비용 부담 연간 약 2-3억 원의 직간접 의료 비용 발생. 정신적 영향, 우울증 발생률 일반인의 3배 이상. 사실 투석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주일에 3회, 한 번당 4시간씩 생명유지 기계에 연결됩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삶의 절반을 병원에서 보낸다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일상생활에 제약이 크죠. 또한 식이 제한 단백질 나트륨 칼륨인 제한으로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지고 여행사회 활동에도 제약이 많아지죠.
염분 일지, 물 200ml까지 계산해가며 먹어야 하는 스트레스는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말기 신부전 환자분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실 수 있는 물의 양부터 계산한다. 목이 마르다고 마음대로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신장 기능은 손상되면 거의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다른 장기는 어느 정도 재생 능력이 있지만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그 기능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이 모든 걸 예방하기 위해선 미리미리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이요법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먹으면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식재료 4가지. 그럼 지금부터 신장 보호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4가지 기적의 식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구체적 섭취 팁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특히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랜베리, 핵심 성분 프로안토시아니딘 PACS, 안토시아닌, 작용 기전 요로 내 세균 부착 차단, 요로 감염 예방, 염증 완화. 과학적 근거 미국 신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8주간 크랜베리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대조군보다 요로 감염 발생률이 58% 감소했습니다. 요로 감염은 단백뇨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이죠. 적정 섭취량 하루 100ml의 무가당 크랜베리 주스 또는 30g의 생과. 섭취 팁. 공복에 무가당 크랜베리 주스 100ml 설탕, 유산균 요구르트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 증대. 크랜베리 생과는 냉동해서 스무디로 활용 가능. 주위에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필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핵심 성분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레스베라트롤, 작용 기전 강력한 항산화 작용 신장 미세혈관 건강 노폐물 제거 촉진. 과학적 근거. 2023년 영국 영양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하루 50g의 블루베리를 6개월간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단백뇨가 평균 23%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적정 섭취량 하루 한 주약 50g. 섭취 팁. 스무디, 요거트 토핑으로 아침에 섭취. 냉동 베리도 영양소 손실 저금. 오트밀이나 그래놀라와 함께 섭취하면 식이섬유 시너지 효과. 야외 활동 시 휴대용 간식으로 이상적. 싱싱한 베리를 구매해서 냉동 보관하면 경제적. 브로콜리 양배추 수프. 핵심 성분 설포라판, 글루코시놀레이트, 비타민C, 비타민 K. 작용 기전 체내 알칼리화, 신장 결석 예방, 항산화 효과, 신장세포 재생 촉진. 과학적 근거.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설포라판이 풍부한 채소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신장 보호 효소인 NRF를 더 많이 활성화시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적정 섭취량 하루 1컵약 200ml의 수프 또는 생채소 80g. 섭취 팁. 저염저 지방 육수 베이스로 제조.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46 비율로 혼합. 섭씨 70도 이하로 조리해 영양소 파괴 최소화. 마늘, 양파와 함께 조리하면 시너지 효과.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냉동 보관하면 편리. 끓이기보다 살짝 데치듯 조리하는 것이 효과적. 양파, 마늘. 핵심 성분 알리신, 퀘르세틴, 유기황 화합물. 작용 기전 강력한 항염 효과, 사구체 기능 강화,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저하. 과학적 근거. 중국의 한 대규모 포트 연구에서는 주 3회 이상 마늘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질환 발병률이 27% 낮았습니다. 적정 섭취량 마늘 12쪽, 양파 14개 정도. 섭취 팁. 샐러드 볶음에 정기적으로 활용각 1쪽씩 다진 후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켜 알리신 생성 촉진. 너무 고온에서 조리하면 효능 감소. 생으로 먹기 어렵다면 로스팅해서 섭. 혈액 희석제 복용 중이면 과다 섭취 주의. 양파는 붉은 양파가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 이런 식재료들이 어떻게 신장을 보호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신장은 매일 수많은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라디칼이라는 해로운 물질이 생성되는데 안토시아닌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이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거죠. 또한 염증은 단백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마늘과 양파의 항염 성분들이 이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실제로 한 실험실 연구에서는 알리신이 신장 세포의 염증 관련 유전자 발현을 최대 40%까지 감소시켰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24주 내에 소변, 거품 감소와 피로감 완화를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채널 시청자 중에서도 이 식이요법을 6주간 실천하신 후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피드백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걸 꼭 드세요. 망가진 신장이 확 살아납니다. 이제는 정말 기적같은 한 가지 방법을 공개합니다. 바로 크랜베리 주스 앤드 수분 밸런스 케어 콤보인데요. 이 방법은 제가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하고 수백 명의 시청자 피드백을 종합해 만든 신장 건강 골든 루틴입니다. 크랜베리 주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안토시아니딘이 세균 부착을 막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일 주스에는 설탕이 과도하게 첨가되어 있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수분 밸런스 하루 총 1.52L 수분, 섭취물 차스프 포함로 혈류량을 유지시켜야 신장이 효율적으로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균등한 분배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신장에 더 효과적입니다. 수분 섭취의 과학적 원리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신장은 적절한 수분이 있어야 노폐물을 희석해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은 수분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많은 수분은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균형 잡힌 수분 섭취가 핵심입니다. 실전 꿀팁. 아침 기상 직후 크랜베리 주스 100ml.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흡수율 최대화. 물 200ml와 함께 마시면 희석 효과로 신장 부담 감소. 차가운 것보다 실온 상태로 마시는 것이 위장에 좋음. 오전 중 물 500ml 추가. 25분마다 작은 잔으로 나눠 마시기. 책상에 투명한 물병 두고 시각적 리마인더로 활용. 레몬이나 오일을 넣어 맛과 미네랄 추가. 점심 식사 전후로 브로콜리 수프 1컵. 식사 15분 전 수프를 먼저 먹으면 포만감으로 과식 방지. 식사 후에도 소화에 도움. 신장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 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신장 건강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저염식과 적절한 운동입니다. 저염식 신장은 나트륨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금으로 치면 약 5지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 한 봉지의 나트륨 함량이 보통 1500mg 이상이니 짠 음식을 줄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신장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을 추천합니다. 너무 격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강도로 시작하세요. 이외에도 금연과 절주, 스트레스 관리도 신장 건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흡연은 혈관을 좁게 만들어 신장 혈류를 방해하니 지금이라도 끊으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백뇨의 중요성과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백뇨는 신장 손상의 초기 신호로 이를 무시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크랜베리, 블루베리, 브로콜리, 양파와 마늘 등의 식재료를 꾸준히 섭취하고 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염식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 신장 건강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단백뇨와 신장 건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위한 운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